의원총회 결과를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도 많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같이 아울러서 또 이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께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별도의 기자회견문은 작성을 하지 않았고 나눠드린 것처럼 결과 브리핑을 하는 걸로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을 간단히 끝내고 아마 기자님들, 언론인들 궁금하신 질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자유롭게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경과 및 오늘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저를 포함한 28분의 의원님께서 긴급 의총을 수집 요구를 하였습니다. 긴급 의총의 안건은 첫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교섭단체 간 주요 결정사항, 즉 원구성 협상 결과 등에 대한 의총 보고 및 의결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긴급 의총을 요청하였고, 두 번째 안건으로 원구성 협상 결과에 대한 추가적 의견 토의 및 향후 대응 방안을 하기 위해서 의총을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지하층 대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긴급 의총이 개최되었으면서 12시 넘어까지 약 2시간여에 걸쳐서 긴급 의총이 이루어졌습니다.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한 10여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언이 계셨고, 그 10여 분의 의원님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첫째, 6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혁신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해 협상 결과에 대한 의총 보고 및 추인 절차가 없어 원내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의원총회를 무력화하였다. 둘째, 특히 집행기관 비서실을 운영의 행정사무 감사 대상 등으로 포함시킨 것은 매우 중대한 사항으로 집행기관의 제2요구를 포함해 조례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두 번째 요청사항으로는 6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상반기 남정석 대표와 후반기 최정현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 3자 간 합의 발표한 원구성 협상 결과는 의원총회 보고 및 추인 절차 없이 언론에 발표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6호 지방조직 규정을 위배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가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규 제6호 지방조직 규정 27호에 지방의회 의원총회의 권한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의원총회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고 다음 각과의 권한을 갖는데 주요 당무 및 원내 운영에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지도록 당규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최정희 현 대표는 국민의힘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의원총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실시된 더불어민주당 긴급의원총회에 대한 결과를 간략하게 브리핑 드리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응답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일보 이경원 기자인데요. 지금 재협상을 요구했다고 하시는데 그 재협상 어떤 부분을 좀 요구하신 건지, 의장은 민주당이라 하기로 하고 상임위원장은 일단 오늘 말씀드린 안건 중에 주요 의견 중에 하나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일부 동의하지 않으시는 의원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은 의장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의장은 그동안의 콘클라베 방식의 다수당의 의석수를 많이 가진 쪽에서 콘클라베 방식으로 자유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의장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게 저희의 주장이었고, 의장은 논외로 하고 원구성 협상을 하기 위해서 7대로 새로 신설된 상임위원회 한 가지까지 포함해서 13개 상임위원회를 7개 대 6개로 배분한 것은 의원총회의 추인 대상인데, 그 결과를 절차를 무시하고 합의문에 서명하고 발표한 점에 대해서 재협상을 하라. 덧붙여서 제가 첫 번째 안건으로 말씀드린 혁신특별위원회 안건 중에서 비서실을 포함한 도지사의 정무적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서실 등을 운영위원회 감사 대상으로 포함한 것도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는 재협상 또는 아니면 제2요구 등을 포함한 것을 요청드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 부분인데요. 거기 현장에서 대표단 측의 입장은 좀 어땠는지 이거에 대해서. 입장은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에 우리 최정현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여러분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잘 들었다. 잘 들었고 향후 면밀히 검토하고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대표단 최정현 대표께서 재협상 요구 등을 처리하실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시겠다 말씀해 주시겠다가 그런 오답이었습니다. 예, 한승현 김교육부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질문은 의장은 그러면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 본회의에서 선출 그 후보로 해가지고 선출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1번이고 2번은 지금 상임위원회 협의가 지금 교섭단체 간에 진행이 되고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원점에서 그럼 재검토돼야 된다는 것인지. 일단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섭단체에서 상임위원회 배부 문제를 협의했던 내용이 오늘도 뭐 전혀 말씀이 없으셨고요. 현재 뭐 여러분 대부분의 의원님께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됐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이고 그걸 논의를 하더라도 7대6으로 다수당에서 다수 상임위원을 사실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인데 그 절차를 설사 그렇게 협상을 했으면 의원총회에 와서 보고를 하고 또 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서 다시 협상 창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결과가 생략되고 무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재협상을 요구하였습니다. 1번 의장 부분에 대해서. 의장 부분은 논외고요. 그러니까 의장 부분을 재협상이나 그런 부분은 협상 대상 자체가 아니니까 저희가 오늘 그거 다루지는 않았고요. 그 협상문 자체에서 의장 자체는 아예 빠지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는 것 그런 뜻도 포함될 수 있겠죠. 협상의 대상이 아닌 걸 협상을 했다고 협상문에 포함시킨 것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상대변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제2요구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안건을 27일 본회의 전날 26일 사전 설명회를 한번 특위에서 진행을 했고 그 안건에 대해서 상임위 진설과 예결위 분리 그리고 그 조지사 뭐 비서실에 대한 행정 등이 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총에서 추인이 되지 않았더라도 사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도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를 말씀드리면 오늘도 여러 의원님께서 혁신위에서 계셨던 분들도 말씀을 하셨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얘기했던 부분은 상임위 증설, 교육청하고 또 도청하고 예결위 분리 뭐 그런 정도의 문제였지 비서실을 운영위원회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은 저는 혁신위에서도 논의가 뭐 일부 됐다고 주장들을 하시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주장드리겠지만 전혀 보고된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현 의원께서 또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부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동현 의원입니다. 그 혁신특위와 관련해서는 일단 오해가 있으신 거는 사전 설명이나 있고 했었지만 그 사전 설명의 내용 중에도 이제 빠진 것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아침에 있었던 의총에서 그 모든 안건이 동의되고 추인된 게 아니라 승인된 게 아니라 협상 결과를 보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 혁신특위 안건에 대해서 협상을 하되 그 협상을 이임한 거죠. 대표한테 이임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보고해달라는 의총의 논의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혁신특위에서 다뤄졌던 안건 중에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하고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다른 의원님들도 좀 자유롭게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계부 김경인데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첫 번째 가장 궁금한 거는 여기 집행기관 비서실을 운영에 행정하고 한다 대상에 포함시킨 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차피 의원이시고 이제 경제감시가 사실은 본래 역할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게 왜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그 혁신특위는 사실 처음 출범 당시에서부터 그 안건을 바로 가결해서 본회의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기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만약에 민주당의 보고 절차가 없었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혁신특위가 본회의로 보냈고 본회의에서 다 함께 표결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이게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남아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승현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소관 감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전국 17개 광역에 그리고 250개가 넘는 지방의회가 있습니다만은 서울시 외에는 이 비서실이 이 의회 이 감사 대상으로 포함시킨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대변인실을 의회 감사 대상직으로 포함시킨 비서실을 포함시키는 것, 의회 숨기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면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지, 또 그거 좋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방의회가 지사나 단체장 비서실을 의회 감사 대상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잖아요. 그 특별한 그 특별시로서 당연히 비서실을 포함시켰습니다만은 그 외 지방의회는 그런저런 이유로 비서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라는 것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국 최대 광역의회인 우리 경기도의회가 이런 부분들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논의했다라는 것은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될 그런 사안이다라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혁신특위에서 여러 가지 그 혁신특위 권한에 대해서 이제 나열하셨고 그 권한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늦게서 알았습니다만 그렇게 다 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어쨌든 의총에서 논의되었고 혁신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최종안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 각 개인한테 그리고 의총을 통해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은 어떤 부분들이 협상이 됐고 어떤 부분들이 논의됐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의총이 보고하지 않는 그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네. 뉴시스 이병헌인데요.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6월 27일 본회의 통과한 혁신특위 안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김병헌 선생님이 말했듯이 어쨌든 본회의에 올라갔을 때 안건 같은 건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뭐 투표 결과를 정확히 지금 제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 대다수가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통과를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본회의에서도 단일 토론이나 다른 절차나 방법으로 문제 제기를 하셔서 통과되는 걸 조금 뭐 미뤘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그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납득이 좀 잘 안 돼서요. 네, 사실 오늘 의총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부는 본회의장에서 사실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좀 이 의견을 좀 구하고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대로 다 처리가 된 거죠. 또 다만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보려고 하면은 그게 투표가 시작돼 버리면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사실 투표한 결과가 됐는데 다수 의원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사실 상당수 있었고요. 또 일부 의원들은 어쨌든 이제 사실 지도부를 믿고 대표단을 믿고 저희들이 아침에 의총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감안돼서 처리되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어떤 믿음과 신뢰 속에서 아마 찬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 의총에서 좀 부탁했고 요구했던 부분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안이 올라왔고 그게 처리된 걸 그렇게. 그 인천일보 이경훈 기자인데요. 지금 요구하신 내용 보면 집행기간의 제2요구 같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집행기간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시간적으로 보면 7월 18일 이전까지 집행과 제2요구를 해야 된다는 걸 어쨌든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 협상안도 저희 7월 17일 날 의장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이 지금 재협상에 대한 답변에 대한 데드라인을 언제까지 좀 정해 놓으셨고 그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 제2요구에 대해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이 집행부에서 제의 요구할 권한이 아직 지금 법적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의회 내의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제의 요구를 할 권한이 아직까지는 좀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가 되고 있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의 요구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는 심각하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줍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요구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김동기 기자입니다. 당규상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자는 치유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협상 내용을 사전에 의총에서 우선 보고해야 된다는 것이 우선 얘기신지 아니면 기존 협약을 파기하라고 얘기하시는 건지 하나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표위원회 이 하자 절차 운영상의 하자를 문제로 어떤 리더십 최종현 대표의 리더십에 어떤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시는 건지 두 가지 질문드립니다. 일단 조금 언어의 표현이 단어가 좀 그랬는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요거 끝나고 이제 저희 아마 저희 당의 지방자치 규정 그 규정 전체를 보시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의원총회의 권한이 나열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뭐 예를 들어서 대표 선출을 하고 의장, 부의장 선출을 하고 뭐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고 기타 중요한 각종 뭐 그런 내용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원구성에 대해서 7대6으로 상임위원회 나눠지는 부분을 배정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후반기 교수단체 민주당이 2년 동안 경기도지사 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당무인데 그거를 의원총회에 전혀 보고가 없었거든요. 보고를 하고 양해를 구하고 의장 선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하면 저부터도 생각을 달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 전혀 없이 본회의 표결 중에서 그런 내용 원구성 협의까지 된 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특별 혁신위원회에서 정리된 안건만 협상을 하고 원구성은 후반기 대표가 선출이 되었기 때문에 6월 27일 본회의 때는 혁신특별위원회 안건에 대한 것만 협상을 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 본회의 의결 중에 갑자기 저희도 어느 누구도 알 일 없이 협상문 합의문이 갑자기 카톡에 떴고 그 내용의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상임위원회는 7대6으로 배분한다고 그렇게 그냥 공개가 돼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현 대표의 향후에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고요. 요건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나 설명이나 아니면 재협상 등이 없이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하려고 저는 생각 안 해고요. 그래서 아까 저 이경훈 기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향후 문제도 오늘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이런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 저희가 이런 요구를 재협상 요구를 한 것으로 정리가 되고 이제 추후에 최종현 대표께서 검토해서 확인 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내용은 뭐 시기를 따져보면 늦어도 7월 17일 본회의 전이 돼야겠죠. 7월 뭐 저는 적어도 16일 15일 전까지는 돼서야지 의원총회를 소집을 해서 의원총회에서 지금 현 후반기 대표되는 입장을 확실히 들어보고 그때 추인 절차를 통해서 그다음에 17일 본회의 때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아마 최종현 대표께서도 최대한 빨리 그런 사정들까지 아까 우리가 저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5일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15일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17일 본회의가 잡혀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16일 전에서도 또 이제 의총에서 추인 내지 결과가 안 좋았으면 다시 협상을 할 필요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늦어도 마지막 데드라인이 15일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여기 의원님들하고 오늘 그런 논의 전혀 안 했고요. 향후에 우리 재협상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건 없었고 일단 우리는 재협상 요청을 하고 그 재협상 요청에 대한 결과를 보고 향후 행동이나 향후 대책은 다시 논의하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BS 윤철원 기자인데요. 질문이 좀 길 수 있는데 좀 잘 좀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재협상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개혁신당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제가 민주당 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남종석 대표나 최종현 대표나 국민의힘하고 그 협상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의장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의장이 다수당인 민주당이 무조건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분들은 사실은 그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 협상을 진행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로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개혁신당에서는 그 캐스팅 보트를 자기네들이 못 줬기 때문에 다시 재협상을 하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재협상을 통해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민주당들보다는 오히려 개혁신당에 가져갈 수 있는 제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재협상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개혁신당이 민주당을 지지를 해서 의장이 당연히 민주당이 가져간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재협상을 통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 결과보다 더 좋은 어떤 그 협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는지 저는 사실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뭐 기자님 말씀에 좀 이거는 뭐 일단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협상 결과를 놓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는 죄송합니다만 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세세한 협상 과정에 대해서 의원들이 동의를 구했으면 기자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절차, 사전 절차, 의원들의 개개인의 입법기관인데 의원들의 입법권을 전 침해하고 제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재협상이 진행되면서 이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온다 해도 그게 더 민주당 이거 절차적 민주주의가 때로는 중요할 수 중요하다고 있으니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협상을 해나가면 협상 결과도 당연히 좋아질 것이라고, 그 절차적 민주주의에 포함되는 거는 개혁신당하고의 협상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수정당이긴 하지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이 안 되지만 그래도 엄연하게 민주당에 있다가 탈당하신 분들이고 저희 성향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협상 파트너가 첫 번째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아닌 그 비교섭단체인 개혁신당하고 먼저 협상을 통한 후에 그 협상이 결렬됐을 때 국민의힘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게 어떨까. 또 이렇게 뭐 또 다른 말씀도 하실 수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그 재협상 요구를 민주당에서 받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아직 논의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일부 언론에서 뭐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셨는데 오늘 공식적으로 최종현 대표가 재협상을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포함하셔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겠다, 말씀하시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어떤 액션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거는 뭐 여기 참석하신 의원님들하고 여러 뜻을 같이 하신 의원님들하고 또 최대한 빨리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도당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부분이 처음에 이제 국회 사례를 들면서 정당적 너무 정치에 함몰되는 것보다는 개개인의 의원들의 역량이라든지 그 정치적인 활동들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얘기하셔가지고 당초에 들렸던 바로는 경기도당은 기존의 협약 내용을 존중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도당위원장의 입장은 조금 바뀌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신 게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또 처음에 그러고 나중에 이제 소통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현장에 참석하신 도당의 위원장님도 계시고 당직자분들도 계시는데 어느 누구도 기존 협상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거나 그게 맞다고 의견을 부탁해 주신 분이 없으시고 다 듣고 가셨어요. 김병호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때문에 그 김병호 위원장님 생각을 달리하시는 게 아니라 너무나 정상적인 현재 민주당에서 규정되어 있는 의원총회에 대한 그 권한을 그대로 해석하시면서 다 듣고 가신 부분이라 그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뭐 재협상 안 하고 뭐 도당에서 지지한다, 두둔한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김병희 기자님. 이 지금 반교를 확인을 제가 홈페이지에서 한번 해봤고 이것도 보고 있는데 이 5번 항목으로 과연 그 원구성에 관련된 협상을 반드시 의원총회를 거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의결이 돼야 하는가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다만 원내 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안 안에 지금 말씀 주신 의원님들은 이제 그게 포함이 된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것도 약간 해석의 여지가 조금 달릴 이건 여기 뭐 이등현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 김태현 의원님한테 너무 부담만 드릴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원구성은 의총에 보고한다 이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원구성 내용을
협상 결과나 과정을 의총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하면 의총에 보고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모두에도 어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지만 원구성은 당연히 의총에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되는 중대한 사항이고 또 당무기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뭐 의총을 안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그거는 당연히 여러 가지 해석을 하더라도 원구성 협상 내용은 의총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으로 결론이 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도 이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실 수도 있고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왜 중요한 내용인데 사전에 협상이 없었느냐라고 조금 서운한 감정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지금 제2요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게 계속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그 당시에 우리의 요구가 당연히 의원총회가 나왔던 의견들이 반영된 안이 올라왔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발언 자체가 사실은 본회의장에서 직접 손으로 표결하신 의원님들의 약간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동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추가로 설명하자면 당규 제6호 지방자치 규정 그 27조 지방의 의원총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방 5항을 말씀하셨는데 해당되는 항이 1, 2, 5항 정도는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당헌 당규는 그 정부는 헌법과 법률을 따라서 시행을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똑같은 그 조건을 가지고 행하지는 거죠. 그래서 당규로 이 5항에 대한 이 부분은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고 해서 명시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이건 꼭 지켜야 되는 사항인 거죠. 그래서 이 해당 조항이 또 7조에 가면 윤리심판원 규정에 또 되어 있고 또 윤리규범에도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당헌 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당헌 당규를 지켜라. 이 부분만큼 꼭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앙당 원내 행정국장을 했고 당무감사국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의원총회에서 매번 해도 똑같은 사항을 갖다가 해도 보고하고 추인받지 않고 그냥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하고 와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차를 위반했던 사항에 대해서 이건 문제 제기를 한 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재협상해라 이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사항 이상. 저도 하나만 남양주시 김동희 의원인데요. 아까 우리 기자님께서 왜 본회의장에서 투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느냐고 했잖아요. 우리가 혁신특위안 가지고 한 번은 사무처에서 설명회를 했고 두 번째는 우리 의원총회를 가졌어요. 근데 첫 번째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모든 의원들이 모였을 때 당시에도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상임위를 배분하는 안 그리고 어느 국이 어떻게 배치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나왔고 또 두 번째로 정책 지원과 문제에 있어서도 다양한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지금 현재에 하지 말고 좀 더 논의하고 좀 연구해서 좀 더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까지도 많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그 통과된 혁신안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본회의장에서 확인을 했지만 그동안 의원총회라든가 혁신안 설명회 과정에서 우리에게 나왔던 내용들이 없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때 혁신안으로 나오지 않았던 안이 혁신특위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해가지고 본회의장에 상정이 돼가지고 이제 투표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조항이 뭘까? 왜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뽑은 상임위원장에서라는 부분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이 조항에 대해서. 그걸 왜 했을까?
이걸 왜 했을까? 이거는 혁신특위안도 아닌데 아님에도 불구하고 혁신안으로 올라온 겁니다.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이게 확인해 보니까 그 내용은 운영위에서 있었던 운영이 아니에요. 운영위안을 혁신위안과 짬뽕을 한 거예요. 병합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혁신특위하고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게 이렇게 병합해서 처리하겠다는 부분까지도 같이 논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혁신특위원들도 그거에 대해서 상황이 그렇게 올라온 혁신특위안으로 올라오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혁신특위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일반 의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되지 않고 의원들과 논의되지 않는 안들이 그리고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들까지도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경기도 의회답게 좀 더 우리가 더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를 좀 더 가져야 되고 만약 뭔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이런 좀 용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방금 말씀하셨던 혁신이 안건하고 운영이 안건이 뭐 합쳐진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기자들도 다 알고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조금 관심 갖고 저희가 확인하면 의원님들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또 앞서서 이제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도 좀 말씀을 하셨고 의원총회를 좀 무력화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혁신특위나 이런 권한도 만들어진 것도 그렇고 행감을 하게 된 것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실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인 본회의를 거친 거잖아요. 그러므로써 충분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됐다는 생각이 좀 들고 아까 전에 뭐 정세현 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게 본회의를 들어가 보면 이 안건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 사실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이 전혀 되지 않거든요.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볼 기회가 없었다, 몰랐다고 하시는 것이 의원님들이 책임을 좀 회피하시는 것처럼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 다른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지 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오석인데요. 안 그래도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우리 경기일보 기자님 그리고 또 뉴시스의 이명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에 아마 충분한 답변이 안 돼서 계속 그렇게 얘기가 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있었던 사안적인 시점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저희가 본회의 가기 전에 의총을 했고요. 의총에서 미래가 기술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랑 안을 먼저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협상을 한다 그랬고 안이 협상에서 우리가 지금 오전 이 시점에 얘기했던 거 본회의 하기 전에 이 시점에 얘기했던 내용하고 달라졌을 때는 다시 한번 의총 수집해서 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본회의장에 올린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중간에 다 생략이 된 거죠. 우리 아까 경기일보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들이 손으로 눌렀는데 왜 이러냐고 말씀하신다면 그 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원활하게 의총에서 다시 협의를 하고 난 뒤에 본회의장 갔으면 저희가 저희 손으로 누르고 난 뒤에 오늘 이 시점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무색하죠.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날 이제 조례 상정 안건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 기억에는 아마 21건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위가 맨 끝으로 가고 한 21건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뒤에 거를 누르고 하다 보니까 혁신의 안건 3개가 어느 순간에 올라와 있었어요. 네, 하여튼 그러니까 121건에 아마 5건씩 하면은 21회가 되긴 맞을 거예요. 근데 그 3건의 안건이 그 회기 의원 상정 중간에 들어왔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열어보는데 여러분 본회의장 3층에서 이렇게 내려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을 스크롤을 땡길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왜? 제 손 눌러야 되고요. 찬손 눌러야 되고요. 왜? 진행 중이었잖아요. 안건이 심의 중에 그 안건들이 올라왔잖아요. 혁신의 안건이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거는 뭐 당연히 확인해 보시면 정확한 얘기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그래도 한번 보고 싶어요. 의안 상정 중이지만 보건복지 상정하고 건설교통 상정하고 있지만 이 내용 보고 싶어요. 스크롤을 못 당깁니다. 왜 못 당기냐면 재석을 또 눌러야 되는 팝업창이 또 그냥 강제적으로 떠요. 그러면 내용을 밑에서 보고 있다가 다시 재석을 눌러야 되고 또 찬성을 눌러야 되고 또 다시 재석을 누르고 찬성을 눌러야 됩니다.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그 내용을 보고 싶었고 또 의안 상정 올라가는 것까지 찾아서 제가 보긴 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충분히 못 보고 또 오전에 얘기했던 뭐 미래가 기수 상임이라고 했지만 미래가 협력 상임인가요? 어쨌든 이름도 바뀌고 했는데 결국은 그냥 이 스크루도 못 당기면서 그 정도 그냥 보고 투표를 하는 건데 그게 어떻게 지금 우리 기자님 말씀대로 의원들이 다 내용을 숙지하고 인지하고 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그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의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는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전부 다 저희 도민들 개최해서 뽑히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모르는 안건이 갑자기 끼어들어 왔다면 그 현장에서 멈추셨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안건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으셨다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으셨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요, 이게 뭐 이것도 제 의견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그래서 그 혁신의 안으로 이제 심의가 들어갈 때 몇몇 의원님께서 발언도 신청했고요, 또 정회를 요청하는 것도 맞았고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마 현장 보시면 알겠지만 발언 있다고 했는데 의장님이 그냥 의안 상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찬성을 네, 김영선 의원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투표 표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고민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면요. 그 안에 보면요, 뭐 비서실 운영이 소관으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근데 또 새로운 이제 상임위를 증설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또 예결위를 분리하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더 저희가 의원총회가 더 필요하고 절차적인 부분을 계속 강조해서 오늘 말씀드린 이유가 이 부분하고도 다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내용 중에 일부는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원들 중에 미래가 기수위를 원하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럼 그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여러 안건 중에 그래도 상임위 증설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찬성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시점에서 그 내용만 보고는 찬성을 누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더 절차적으로 의총을 거쳤다든지 충분히 더 수기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선 의원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인상 깊은 게 있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당규 지금 위반 중대한 하자 있다고 하시는 걸 시작하셨는데 이 사안 가지고 보면 최정원 대표 징계에도 가능한 수위로 보시는 겁니까? 우리가 판단을 사요. 이 내용은 뭐 제 개인적인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당원 당규에 되어 있고 이 부분을 지켜야 된다고 나와 있는 그 사항이죠. 징계 사유에는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윤리심판원 규정에 징계 관련해서 아까 제가 첫 번째 1항을 읽어드린 것이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제가 당원 당규에 위반하거나 당의 지시 또는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이런 부분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 제 판단에 있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 나중에 그런 사항이 혹시나 이제 된다고 하면 이제 나중에 다른 사항이지 지금 사항에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본인 시간. 지금 의총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재협상이라는 걸 전제에 깔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재협상을 요구하는데 저희가 뜻이 뭐죠? 재협상에서 어떤 대안들에 대한 거는 오늘 참석하신 의원들 중에서 생각이 좀 다르고 다양한 의견들까지 취합하는 그 과정을 못 거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재협상을 요구하고 제의까지 포함한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냈고 답변을 들은 후 저희의 향후 대안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대안이 지금 현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아직까지는 논의는 안 했죠. 논의는 안 하셨죠? 논의는 안 했고 대비행료를 가지고 계신 거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좀 곤란할 것 같고 그 논의를 해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이 모든 것이 혹여 저희 민주당 발전과 경기도민의 그 공리정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향후에도 저희 또 민주당 교섭단체 저희랑 또 뜻을 같이 안 하시는 의원들까지도 포함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으로 약속드리고 이상으로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